네, 9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 흐름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일단은 지난달 24일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3% 가까운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일단 원인으로는 중국으로 시작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발목을 잡고 있고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도 악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장에서는 2.6%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16,058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3% 가깝게 밀렸고 S&P 500 지수 역시 3% 가깝게 밀리면서 1,913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 그리고 장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더 저점을 낮춘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 둔화에 따른 직격탄 받으면서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함께 무너졌고요. 이 영향 고스란히 뉴욕 증시에 반영되면서 다우존스 지수 갭 하락으로 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가통계국 PMI, 제조업 PMI, 그리고 차이신이 집계한 제조업 PMI 모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정부에서 집계한 이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엔 꾸준히 기준치인 50을 상회하다가 6개월 만에 50을 하회한 결과 나타나면서 3년 내 최저점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중국발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감과 함께 미국에서 발표됐었던 제조업 지표도 좋지 못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이날 발표됐었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51.1로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확대된 모습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이 충족됐다라는 발언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다시 한번 9월 금리 인상설에 대한 우려감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보시면 조금 더 저점을 낮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죠. 국제 유가가 4거래일 만에 반전했습니다. 하락 반전했고 3거래일 동안의 급상승에 이어서 7%의 급락을 이뤄냈습니다. 중국발 수요 둔화 우려감, 그리고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요. 에너지주 중심으로 매물출에 거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84% 내리면서 16,058포인트 선 거래 마쳤고요. 지난 8월 24일 이후로는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대형주 전업종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2%에서 3%까지 업종 하락률이 상당했었는데요. 특히 유가 급락에 에너지 섹터들이 그동안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수는 3% 가깝게 밀리면서 1,913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출발에 있어서는 일단 3대 지수 가운데 갭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애플 중심으로 전통적인 기술주들 함께 빠진 모습이었었고 반도체와 카지노 종목들 중심의 매물 출회가 부담이 됐습니다. 나스닥 종가는 4,636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까지 밀려났다라는 의견이 전해졌었고요. 그 중심에는 중국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감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양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움직임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외신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글로벌 제조업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됐었는데요. 부진했던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로이터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였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은요, 8월의 제조업 지수가 51.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에 52.7에서 1.6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52.6에도 못 미치는 결과였죠. 하위 항목을 보면요. 신규 주문 지수가 4.8포인트 떨어진 51.7로요. 마찬가지로 201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용지수 역시 1.5포인트 하락한 51.2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비용 지급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최저치인 39를, 수입지수 역시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의 여파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간 시장 조사 기관인 마킷에서도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지수는 53으로 집계돼 2013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경기 둔화와 함께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요인은 역시나 연준의 금리 인상일 것입니다. 이날 이와 관련된 멘트 하나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CNBC 보도입니다. 네, 이날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요. 이날 가진 한 연설에서 미국의 고용 동향은 금리 인상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만 또 다른 기준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로 보자면 금리 인상을 말하기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로젠그린 총재는 글로벌 경제 둔화가 인플레이션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로젠그렌 총재는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즉각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차후에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로젠그린 총재는 올해에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의 발언은 참고사항 정도로만 여길 수 있는데요. FOMC가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속내는 더욱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통해 살펴본 해외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했던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전 종목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와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 위주로 매물 출회가 거셌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보시면요. 애플이 4% 넘게 가장 크게 밀린 모습이었었고요.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함께 내렸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재차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 내에서 애플이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4.47%의 낙폭이었는데 이달 9일에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아이폰 판매, 매출에 대한 둔화가 전망된다면서 이번 신제품 공개에서도 혁신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투자 심리 상당히 얼어붙은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유가 하락에 영향받았던 에너지 섹터들 매물 출회도 거셌습니다. 엑소모빌이 4% 넘게, 쉐브론 텍사코가 3.4%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틀에서 3일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모두 3% 이상 내렸고요. 이날 시장 대비 선전했었던 소매 판매 섹터 같은 경우에 월마트와 코카콜라, 맥도날드도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1% 낙폭을 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섹터에 걸쳐서 하락이 나타났고요. 유가 하락에 발목 잡혔던 에너지 섹터가 4% 가깝게 밀리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자본재와 산업재, 금융과 반도체 기술주 종목들 모두 3% 이상의 낙폭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날 특징주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날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었던 기업들은 시장 영향과 겹치면서 더욱더 낙폭이 컸습니다. 그 가운데 달러트리 보시겠는데요.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주당 4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고요. 회사 측에서는 패밀리 달러스토어에 대한 인수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날 부진한 실적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었고요. 8.67%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카지노 종목들에 한해서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카지노주들은 중국의 마카오 매출 영향 받으면서 급격한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전월 대비 35.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감 그리고 중국에서의 반부패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에 대한 전망도 어두웠습니다. 윈리조트가 5.4%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그 밖에도 특징주 소식들 외신 통해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진양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종목 뉴스를 외신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주회사 설립을 발표했던 구글이요. 이날에는 로고와 아이덴티티 변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 살펴보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1일입니다. 구글은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디지털 세상을 겨냥한다라는 이유로 로고와 아이덴티티를 변경한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구글이 로고를 변경하는 것은요,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구글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의 4가지 색깔은 유지한 채요, 모양만 심플한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의 로고가 명조체에 가까웠다면 새로운 로고는 직선 느낌이 강한 고딕체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구글은 지주회사인 알파벳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검색 부문과 광고 비즈니스 등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로고 변경도 그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로고 변경은 처음이 아니며 새로운 로고가 영원히 사용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새 로고는 검색과 지도, 지메일, 크롬 등 구글의 여러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한 기업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이소처럼요, 모든 제품을 1달러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달러트리가 2분기 적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일입니다. 달러트리는 2분기 9,800만 달러의 순손실, 주당 순손실로는 46센트의 순손실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요, 1억 2,150만 달러의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한 결과입니다. 달러트리의 손실은요, 경쟁사였던 패밀리달러를 인수한 영향이 컸는데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61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달러트리의 매출은 48% 증가한 30달러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패밀리달러에서 발생한 매출이 8억 1,160만 달러로 나타나 합병의 시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트리는요, 올해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출은 153억에서 155억 달러 정도로 한 자릿수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요. 주당 순이익 전망은 63센트에서 68센트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통해 본 해외 종목 뉴스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아울러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시장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큰 폭의 조정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일단은 중국발 영향받으면서 명품과 명차 중심으로 낙폭이 컸었고요. 원자재 관련주 역시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어제 장에서 유일하게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주였는데요. 이날 장에서 3%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2.4%, 독일 닥스 지수가 2.38% 낙폭을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입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 급등 매물 그리고 중국발 수요 둔화 우려감 함께 반영됐고요. 배럴당 7% 넘게 밀리면서 45달러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우려감 함께 반영되면서 달러 약세 영향에 오히려 반등세가 이어졌고요. 금값 온스당 1,139달러 80센트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내렸는데요. 옥수수 가격 역시 1% 넘게 밀리면서 부실당 3달러 69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이날 반도체 종목들 낙폭 거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락하면서 600포인트 선에 하회했고요. 590.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포지수는 다시 한번 불안 심리에 10% 급등 양상, BDI 발틱 운임 지수는 반등하면서 911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0원 70전 내리면서 1171원 80전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약세 흐름에 95.34포인트.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16%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첫 거래일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우산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